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주식 강의에 대해서 한번 또 강의할 것 같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50%에서 25%, 10%의 법칙입니다. 뭐 이제 좀 법칙이라고 하니까 좀 뭐 거창하게 들리는데,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급락하거나 급등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좀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어떻게 급락 장세에서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하는 한 방법에 대해서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게 예상치 못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갑자기 급락하거나 주가가, 아니면 갑자기 급등하거나 뭐 이런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이것도 초현실 초자연 현상도 아니고 주식시장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거 설명을 하지만, 그냥 지나고 나서 그냥 전문가들이 빗대서 설명을 하지만 몰라요. 왜 모르냐? 다음에 똑같은 일이 왔을 때 알면 그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대응을 가능해야 하는데 항상 똑같이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통 이게 가다 보면 전체적인 주가가 가다 보면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쭉 갔다가 쭉쭉쭉쭉 이렇게 가기도 해요. 근데 나는 밸류에이션 가격을 한 요 정도에다 맞췄어. 이게 가치 평가를 여기다 해요. 밸류에이션을. 여기다 했는데, 여기까지 떨어지는 방향이었고, 여기까지 가는 일이 발생을 해요. 더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이거 삼성전자를 한번 빗대서 설명해볼까? 삼성전자. 그냥 뭐 정확히 이게 맞는 아니고, 얘를 제가 좀 오랫동안 추적 분석한 게, 이게 삼성증권이니까, 이제 예를 같으면, 뭐, 리만 브라더 사태하고, 리만 브라더 사태하고, 콜 사태 같은 일도 발생하고, 그리고 한번 시시때때적으로 국제적인 이게, 연합 세력들이 한번 와서 털어먹으러 와요. 우리나라 시장에. 그러면 그때 대부분 급락을 시켰다가 급등을 시켰다가 하면서 한번 털어먹고 가요. 이제 지나간 다음에는 아이고 당했구나 하는데, 근데 또 당해요. 항상 똑같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한번, 신풍제약이 오늘 어떻게 됐나? 어저께 제가 신풍제약 강의를 올렸는데, 이거 작전주에 대해서 오늘이 2022년 1월 11일인가요? 하여튼 뭐 그 정도 대략 된 것 같은데, 11일 장 마감을 올랐다가 내렸다가, 아직 지금 약발이 안 먹혔다 보네. 이제 소문이 퍼지다 보면 이제 뭔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뭔가 신풍제약에 뭔 일이 일어나겠죠, 아무래도. 근데 보는 사람이 없어서 안 일어나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삼성전자로 한 종목을 해서, 이게 전체 지수로 하면 이게,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10년으로 한번 볼게요. 애매하네. 예를 들어서 이게 밸류에이션 가격이, 예를 들어서 여기 삼성전자가 밸류에이션 가격이 이제 10년치를 한번 대략적으로 제가 이걸 봤는데, 그냥 이게 대략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간다고 해요. 이렇게. 이게 밸류에이션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냥 밸류에이션하고, 네, 밸류에이션하고 영어하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가치 평가.
가치평가선 이렇게 가요. 근데 이제 왔다. 이제 이게 저기 주가가 밑에 있다가도 올라갔다가 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저기 2020년대 코로나 사태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한번 여기에도 떨어지고. 이거로 좀 설명은 그러네. 이거 다시 한번 원론적으로 해야지. 돌아가겠습니다. 이거로 설명이 낫겠다. 그냥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 회사를 갖다가 한 10년을 대략적으로 10년을 분석했는데 요 가치 평가가 보니까 대략적으로 요래 이렇게 올라가. 요렇게 올라가요.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 이거를 가치 평가. 가치 평가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우회 상장하면서 올라가요. 근데 주가는 이렇게 안 움직이죠. 주가는 이렇게 갔다가 위로 이렇게 쭉 했다가 쭉 한번 떨어졌다 슉 했다가 또 샥 하고 이렇게 가요. 이제 대부분 위에서 놀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갑자기 급락하는 장세가 한 번씩은 와요. 주기적으로. 보통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장난할 때 이렇게 많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너무 주식시장에서 약간 좀 멀리 떨어져서 보면 그게 잘 보여. 근데 너무 가까이 이렇게 매일마다 보잖아요. 그럼 오히려 거기에 이게 잘 안 보여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 슈퍼 개미 역발상 투자법이라고 있어요. 어떤 유튜버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 심사인당이 그랬던가? 어떤 유튜버가 얘기했다고. 슈퍼개미 역발상 투자법이라고 해요. 그게 뭔 개미냐니까, 보니까 슈퍼개미들이 옛날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그렇고, 뭐든 이제 코로나 사태도 그럴까, 다 계좌가 다 박살이 나는 거야. 그러면 슈퍼개미들이 박살 날 때 그 사람들 계좌 박살이 한 반에 반토막 나가지고 깡통차기 일보 직전에 그 사람의 있는 계좌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게 이런 시점이에요. 이제 슈퍼개미 역발상 투자법이라고. 옛날 심사회 때 그 말 하긴 해. 오, 일리가 있네. 나도 그 말 듣고, 오, 일리가 있네. 옛날에 이제 슈퍼개미, 예전에 이제 개미, 김정원이라고 이 양반이, 코로나 사태 때 다 계좌가 박살이 난 거예요. 모든 슈퍼개미 이 양반도 계좌가 박살나가지고, 그때 자기도 망할 뻔했다고 얘기를 해요. 코로나 사태 때. 그러면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됐냐고 이제 심사위원장 얘기하니까, 다시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이렇게 푹 꺼졌다가 다시 회복해가지고 다시 살아났다고. 그럼 계좌를 그대로 갖고 있었지. 버텼지, 당연히. 하니까, 그러면, 심사위원장, 그러면, 슈퍼개미 김정환님 여기 그때 죽기 일보 직전에 똑같이 그 계좌 똑같이 계좌 그거 똑같이 복제해가지고 그때 사놓으면 나도 같이 그게 벌겠네요. 자. 하니까, 맞는 말이야, 자, 그거 보니까. 이게 이 전법이 50% 대 50%에서 50%대가 아니라 50%에서 25%. 이게 10% 전략이 있어요. 이게 뭐냐? 내가 같이 투자한 거에서 약 50% 반토막이 나면 1차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 투자한 게 밸류에이션 가치 투자한 것에 비해서 이게 반에 반토막이 떨어져 25% 가지고 그럼 2차 투자에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게 나중에 10분의 1 토막까지 떨어져 내가 밸류에이션 가격에. 네, 그럼 3차 투자까지 들어갑니다. 이제 추적 투자라고 이걸 갖다가. 그럼 이 회사 망하면 어때요? 이제 그게 중요해요. 망할 회사를 갖다가 계속 이거를 갖다가 투자하면 안 돼요. 이제 10%까지 망할 회사 10%가 떨어진다. 그래서 상장 폐지도 없고 부도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가 빵원이 돼요. 그러면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회사에는 문제가 없는데, 자, 어떤 회사냐? 회사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 회사에는 재정상으로는 영업이익도 괜찮고 매출도 꾸준히 나와. 재정상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거의 없는데, 아예 없는 거 아니고 거의 없는데, 주가가 이유 없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몰라서 진짜 이유가 있는데 몰라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이유 없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유 없이 빠졌을 때는 나중에 분명히 다시 돌아오게 돼요. 원 상태로 요요가 오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밸류에이션 가격에서 반토막 나면 오마이 땡큐, 반에 반토막 하면 하느님 아버지 땡큐 하면서 이제 하고, 이제 10%까지 떨어지면 이제 부처님 만세 하면서 이제 부처님 만세 하면서 이제 10%에 떨어지면 돼. 근데 진짜 회사가 문제 있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기초적으로 그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전에 대표적인 게 제가 분석한 게, 추적 분석한 게 예전에 저기 한진해운하고 해운회사죠. 저 같은 게는 한진해운하고 지금은 이제 HMM인데, 그다음에 이제 현대상선, 그 당시에는. 현대상선이 계속 떨어져요. 근데 떨어지는데 이유가 있으면서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겁나게 싸니까, 이제 동전주가 떨어져서 제가 이제 사긴 했지만, 너무 싸니까, 했는데, 이거는 진짜 이유가 있어서 떨어진 거예요. 회사에 굉장히 그 당시에는, 계속 일을 하면 할수록 계속 적자에 허덕이던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도상 직전까지 지정 가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추적 분석, 이게 추격하면서 이게 1차, 2차, 3차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런 회사들은. 왜? 진짜 문제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거의 없는데 문제가 있더라도 미비해. 그런데 이게 진짜로 주식시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합리적으로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럼 그 합리적으로 이게 내가 같이 투자한 회사가 이유가 이 회사가 한 주당 10만 원이 되는데 이게 만 원까지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이게 여러분들의 일생일대에 그만한 기회가 없죠. 내가 이 회사에 한 주당 10만 원으로 나는 이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 원까지 떨어졌어. 이게 한 번씩 그런 일들이 일어나, 주기적으로. 이제 종목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어나기도 하고, 보통 대폭락장, 뭐 리먼 브라더 사태, IMF 사태,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사태가 오면, 이런 회사들이 반에 반토막까지 떨어지고, 심하게 10분의 1토막까지도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회사가 망할 회사가 아니고, 회사는 건실한데, 이유 없이 이게 시장의 그 심리에 따라서 너무 이게 저평가되고 너무 떨어졌어.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일생일대에 이게 큰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시기가 오면 사람들은 공포에 떨어서 그 기회를 못 잡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회사 종목에 대한 충분한 오랫동안의 추적 분석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그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푹 꺼졌을 때 투자가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심사위원들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 나중에 슈퍼게임 김정환 님도 또 그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김정환 발생할 수 있죠. 한 번씩 오니까. 그럼 나중에 슈퍼게임 김정환 님 망하기 직전에 그때 알려주세요.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 그럼 슈퍼게임이들이 요 상태에서 푹 꺼지면, 코로나 사태 푹 꺼지고 망하기 일부 직전되면 그 사람 계좌를 그대로 복제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야. 슈퍼개미들이 망하기 직전에 이게 보면. 왜냐하면 슈퍼개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도 이런 거를 예측을 못해서 한 번씩 그걸 털려요, 당해요. 이제 국제적인 연합 세력들한테 당하기도 하고, 이제 주기적인 계절적인 그 시황에 따라서 그런 걸 당하기도 해요. 이제 그래가지고 한 방에 그냥 전 재산이 100억인데 100억 자산가가 미수 뭐 이거 땡겨가지고 한 방에 그냥 깡통을 차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요. 그걸 언제 만났냐? 이런 코로나 사태나 리먼 브라더 사태 한 번 때 이게 만났다가 그때 한 방에 날아가는 거물급 슈퍼개미들이 많아요. 한 방에 가는 투자자들이 많아요. 김정환 이 양반도 자기 얘기를 하잖아. 이번 코로나 2020년 3월 때 자기도 한 방에 날아갈 뻔했다고요. 한 방에 다 깡통 찰 뻔했다고 스스로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런 슈퍼개미들이 나중에 하다가 슈퍼개미들이 나 깡통 찰 것 같아요. 아는데 지인 슈퍼개미가 깡통 찰 것 같아요. 그때가 어떤 시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주인이한테는 그 슈퍼개미들이 깡통 차기 일부 직전에 여러분들의 일생일대에 몇 번 올까 말까 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용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슈퍼게임인데 깡통 차기 직전에 그 계좌가 혹시 뭔데 얼마나 떨어진데, 내가 무슨 주식이 했는데 뭐 지금 거의 한 반의 반토막까지 떨어졌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계좌를 그대로 복제해가지고 사놓으면 돼요. 슈퍼게임들이 사놓은 그 계좌를 갖다가. 이 양반들도 괜찮은 종목들을 사놓지 이상한 그 거지 같은 망할 회사들은 안 사놔. 슈퍼게임 얘들은. 슈퍼게임 애들 계좌를 그대로 이 시기에 막 슈퍼게임인데 망해서 죽을 것 같다고 막 이게 비명 지를 때 여러분들은 그때 그냥 뭐 회사 분석할 필요도 없어. 종목 분석할 필요도 없어.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슈퍼게임 애들 계좌를 그대로 똑같이 복제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사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종목 분석도 안 해도 돼. 이건 진짜 이거는 첨기 누설급의 이거는 노하우야. 이거 누가 어디서 가르치지도 않아요. 슈퍼개미급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괜찮은 회사들에만 투자해. 이게 그지 같은 회사는 투자 안 해. 종목 보는 눈이 이렇게 뛰어나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에다가 이게 반의 반토막 이상까지도 깨져요. 떨어져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얘네들이 미쳐 죽겠다고 하고 하면 슈퍼개미 그러면 그때 무슨 계좌에서 얼마까지 아이고 반의 반토막에서 10분의 1토막 떨어지기 일부 직전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 슈퍼개미 김정환이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종목 투자 뭐 필요 없어. 똑같이 슈퍼개미 김정환 그 주식을 그대로 카피를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2020년대 슈퍼개미 김정환 이 양반이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했잖아. 그때 코로나 사태 때 죽을 뻔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김정환 이 양반의 계좌를 죽기 일보 직전에 그 계좌를 똑같이 그대로 그냥 여러분도 복제해가지고 그대로 투자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겠죠, 당연히. 겁나게 제가 알기로는 못해도 5배에서 10배는 올라갔을 거예요, 시가가. 그럼 이런 사태가 그때가 코로나 사태 마지막이냐? 또 와요. 그러면 슈퍼개미들이 나 미치겠다 하고 할 때 슈퍼개미들 그냥 종목 분석도 할 필요 없어. 걔네들 계좌 그냥 그대로 복제하면 돼. 이때 코로나 사태 푹 꺼져가지고 이렇게 막 슈퍼개미들 뒤지기 일보 직전에 여러분들 슈퍼개미 계좌가 뭔데요? 하면서 그대로 복제하면 돼. 슈퍼개미들 이미 종목은 다 깔끔하게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망할 일이 없는 회사들이에요. 대부분 그런 회사들은.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이게 쭉 올라가 다시. 왜 이걸 설명하냐면 이게 50대, 25대, 10대 이게 3차례를 연속 투자하는 이게 전략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걸 하려게 되면 망할 회사에다가 진짜 망하는 예를 들어서 한진이나 HM이나 예전에 이게 막 떨어질 때 요런 회사에서 투자하면 안 돼요. 그 옛날 중공업 회사도. 나중에 지켜보고 그런 건 위기주의였을 때 이제 10% 밑으로까지 이제 이게 떨어져 이제 막 10분의 1토막도다 이런 회사들이 넘게. 그럼 그때 얘네들이 살아날 것 같으면 투자하고 이게 망할 것 같으면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위험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분산을 해야 돼요. 몰빵은 금물입니다. 한 방에 가요. 이게 분산 투자하게 되면 이게 그쪽에 예를 들어서 10%만 투자했다고 하잖아요. 이 한진해운이나 HM의 한 종목에다가 이게 만약 10%만 투자했다냐, 이 회사가 도산을 해도 10%만 날라가요. 근데 몰빵을 하면 100%가 다 날라가요. 그럼 100%가 날라가면 어떻게 돼요? 한강다리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10%가 날라갔다 해서 여러분들이 한강다리 가지는 않잖아요. 자, 그 10% 날린 거를 갖다가 이제 다시 쓰디쓴 여러분들의 경험 노하우로 이제 이거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나중에 노하우로 이제 축적을 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게 50대 20, 이게 여러분들이 밸류에이션 가격에 50%까지 떨어지면 1차 매수, 25%까지 하면 2차 매수, 10분의 1토막까지 나면, 10%만 딱 나오면 3차 매수. 이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도산하는 회사들이 떨어지고 이제 퇴출이 돼요. 이제 상장 폐지되고 이제 도산이 돼요. 애초당 그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유 없이 떨어지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회사들은 떨어질 때마다 감사합니다. 50% 떨어지면 어이구 조상님 감사합니다. 자, 25% 떨어지면 어이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2차 투자하고, 자, 이제 여러분들 밸류에이션까지 10%까지 떨어져서 그러면 부처님 하나님 아버지 알라신 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사면 돼. 쉽죠. 근데 여러분들 그 종목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신뢰와 확신한 그 분석이 끝났을 때 그게 그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하지. 그냥 아무나 떨어지니까, 상장 폐기되고 진짜 부도나기 일부 직전 회사에다가 이렇게 했다가 다 빵원이 돼요. 몰빵했다가 빵원이 돼요. 그래서 그물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거 투자할 줄 알아야.
정 모르면 이런 이제 시기가 오면 이런 슈퍼개미들이나 이런 날고기는 고수들이 깨져요. 이때 한 번 다 깨져요. 왜 이거를 예측을 못 하거든. 코로나 사태나 이게 리먼 사태 예측을 못 해. 이거는 이제 코로나 사태 한 번씩 죽어야. 옛날에 이렇게 있으면 이때 IMF 사태 이게 한 번씩 와요. IMF 사태, 리먼 사태, 코로나 사태. 이게 한 번씩 오면 여러분들한테는 그거는 땡큐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종목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날고 기는 이거 어디 가서 전문가들 있어요. 슈퍼개미 같은 애들 있어. 김장한테. 얘네들이 이제 이때 미쳐 죽으려고 이제 이제 발부둥 치면서 막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때 가가지고 왜 그러세요? 하면 아이고 계좌가 지금 뭐 10분의 1토막 반 토막에서 10분의 1토막 땄다고 미치겠다고 이게 슈퍼개미들 그러면 뭔 주식 샀는데 이 주식 샀다고 그러면 그거 그대로 그대로 복제해가지고 그때 사면 나중에 이제 또 올라가요. 때가 되면 요요가 되기 때문에. 참 쉽죠. 종목 분석도 할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들이 이미 날고 가는 길은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슈퍼개미 역발상 투자법이라 해가지고 요거를 제가 만들었어요. 옛날에 그 심사위원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김장환님인데, 그러면 김장환님 깨질 때 내가 그럼 사면 되겠네요. 그지? 여기 심사위원 여기를, 나도 같이 이제 머리에 해머를 맞은 게, 진짜 그러면 되네. 그러니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로 다 이제 이게 계좌가 원상 복귀되고 오히려 이제 뭐 3천 넘어서 올라가지고 뭐 거의 뭐 5배, 10배까지 또 지금 올랐죠, 계좌가. 이게 슈퍼개미 역발상 투자법 전략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평소에는 주식시장에 멀리 있다가 요런 장세가 한 번씩은 주기 어려워요. 뭐 그때 보면 TV에서 이미 여러분 다 가르쳐줘. TV에서 지금 무슨 사태라 해서 커피 숲이가 지금 1000포인트도 지금 1000포인트도 무너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하고 한 번씩 이제 이게 하는데 TV 보는데 코스피가 옛날에 3,500까지 갔었는데 코스피가 지금 2,000을 붕괴되고 1,500을 붕괴되고 1,000 밑으로 좀 붕괴될까 말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때 되면 1,000 붕괴되고 그때 하면 그러면 슈퍼게임이 김정환 찾아가지고 계좌 이제 지금 깨진 거 이제 알아보고 다 있는 거야 슈퍼게임들. 그럼 그대로 사면 돼야. 이런 분들은 종목을 다 기본적으로 괜찮은 회사들을 다 이게 분별하는 능력이네. 이 시기에 그 종목을 그대로 사가지고 여러분도 떡상 나중에 이제 기다리면 이제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3년에서 아무리 못해도 3년 정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쭉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제 이게 요요를 해가지고 마치 스프링이 이게 눌린 스프링이 팅 튕겨나가지고 올라가듯이 쭉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니 이렇게 가다가 이게 또 밑으로 떨어져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위험한 시기라서 공황 초입 상태라서 한 번 떨어졌다가 또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책임을 못 드려요. 그건 스스로 여러분들이 통찰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강의는 슈퍼개미 역발상 투자법입니다. 어떻게냐? 이게 여러분이 밸류에이션을 평소에 하게 되면 그게 보여요. 이게 망하지 않으려 하고 나중에 경기가 좋으면 오히려 독과점에서 이런 회사에 다시 이제 해가지고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슈퍼개미 역발상 투자법. 그리고 이게 해요. 이번 시간은 슈퍼개미 역발상 투자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